이곳은 재건축이 추진 중인 남서울 럭키 아파트입니다. 최근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맡았던 신탁사를 해지하고 새로운 신탁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재건축 분담금이 가구당 최고 9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남서울 럭키 아파트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43년 차를 맞는 982가구 노후단지입니다. 용적률 123%와 대지지분 15평 이상으로 사업성이 좋은 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21년 7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D등급을 받아 2차 검토를 받아야 했지만 그 당시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소급 적용받아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의 재건축을 선택해 경쟁 입찰을 통해 한국자산신탁을 재건축 예비신탁사로 선정합니다. 그 당시 신탁사 3곳이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한국자산신탁과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럭키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주장하는 신탁사와의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정비계획안 수립 관련 전문성 부족과 신탁 수수료 문제 등이 있지만 서로 다른 공사비와 비례율에 따른 분담금 산정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준비위는 최초 3억 원대의 분담금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신탁사는 공사비를 950만 원으로 추정해 17평 소유자가 34평으로 가기 위해서는 8억 8천만 원을 내야 하고 22평 소유자가 24평을 받을 경우 5억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자체가 크게 올랐으며 단지와 학교들이 붙어 있고 사업지가 언덕인 점을 고려해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가 요구한 단지 고급화 설계로 예상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실제 견적을 받는 건 아니지만 마감재 등급 등을 낮춰 공사비를 줄인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공사들도 재건축 수주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시멘트, 철근 등의 주요 건설 자재가 최근 3년 새 50%가량 인상되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인원 투입과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레미콘, 토요 휴무제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익을 내기 힘들다는 게 건설사들의 주장입니다. 분담금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조합원들의 민원은 빗발쳤고 결국 신탁사와 MOU 계약 체결을 해지하고 신탁사도 운영하던 사무실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운 신탁사를 찾기 위해 5개 업체에 참가를 요청했지만 4곳이 거절한 상황입니다. 1년 전 경쟁에 나섰던 신탁회사들도 지금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공사비가 더 오른 데다 사업성마저 악화되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은 선별적 수주 전략에 따라 입지가 좋은 소규모 재건축 단지만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2년 전만 해도 재건축 시장은 수수료율도 3%대로 높았고 사업성도 우수해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지금은 공사비 문제, 수수료 문제, 계약 해지 문제 등으로 입지와 사업성이 좋은 곳이 아니면 대부분 일단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현재 17평 매매가는 5억 수준입니다. 여기에 34평을 받기 위해 8, 9억을 부담한다면 주변 신축 아파트들보다 높은 수준이 됩니다. 바로 옆 남서울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는 9억 4천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대장주인 금천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는 10억 5천이었습니다. 이러니 신축을 사는 게 낫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럭키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재건축 추진에 대해 답답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분담금 갈등으로 시공사를 해지하거나 공사가 중단되거나 조합 내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하거나 신탁사를 해지하거나 신속통합기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예비 신탁사를 해지한 경우는 남서울 럭키아파트가 처음입니다. 신탁 방식의 재건축 사업은 2016년 도정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10년도 안 된 사업 방식입니다. 조합 방식의 문제점인 조합장과 집행부의 비전문성과 비리 문제, 그리고 늘어나는 사업 기간을 보완하고자 조합 대신 신탁회사가 대신해 정비사업 전반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전문성과 자금 조달 등 신속한 사업 추진과 투명성 등을 내세워 신탁사들이 앞다퉈 정비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자들과 신탁사의 갈등은 여러 곳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데이케어 센터 건립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고, 신길 우성 2차 우창 통합 재건축 단지는 설계 시공 가계약 시 소유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여의도 한양 아파트는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를 신탁사가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서울시로부터 지적을 받아 소유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초구 삼풍 아파트, 목동 7단지 등이 신탁사의 업무 전문성에 대해 소유자들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36곳의 사업지가 신탁 방식을 선정해 업계는 호황을 맞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신탁사가 소유자들을 크게 대변하지 못한다와 전문성과 사업 속도 면에서 조합 방식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남서울 럭키아파트는 신탁사를 교체해도 공사비가 낮아질 여지는 희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신탁사나 시공사 교체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재건축 사업 속도만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각종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높은 마감재 등급 등의 고급화 설계를 원하지만 그만큼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과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공사비 산정을 제시하지 않거나 2주 철거 후 재협의하자는 일부 건설사의 갑질 등이 서로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줄이고 일반 마감재로 변경하거나 조합원들은 소형 평수를 선택해 일반 분양에서 수익을 보존하는 등의 방향을 바꾸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다시 예전과 같은 재건축 시장 호황 상황이 돌아올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는 사업성이 매우 좋은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분담금 문제로 사업 추진과 중단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재건축을 투자와 수익의 개념으로 봤지만 지금은 그나마 어렵겠지만 원가를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